네, 안녕하세요. 리뷰 맛집 hin수영군의 스포츠입니다. 한 댓글이 그러더군요. 카라바오컵 토트넘의 승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왜요? 이 대회는 오직 우승만이 목표인데 그럼 어떻게 우승할 건데? 네. 기적이라고 하기엔 오히려 토트넘이 더 많은 득점 찬스가 있었고 그걸 날려먹은 게 뭐 더 아쉬웠을 정도였죠. 맨시티는 혼란 빼고 전원 출격을 했습니다. 베스트 11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카라바오컵 출격한 모든 팀에게 똑같이 일어난 상황이니까요. 토트넘도 베스트 11 아니었고 저쪽에 혼란 없었듯이 토트넘도 손흥민 없었고 후반엔 뭐 포로, 반더벤, 로메로 다 빠져있고 그다음 뭐 나머지 뭐 또 누가 있냐 뭐 네, 할 건 뭐 다 했습니다. 정말 고래는 이번 경기 후반전 비수마 벤탄쿠르가 승리의 주역이라고 봅니다. 수비에 집중한 포백과 비수마 벤탄쿠르가 버텨주고 소요가 될 때는 곧바로 찬스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후반전도 재미있는 경기가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더 일방적인 공격 허용으로 실점 확률 굉장히 높아지죠. 물론 뭐 로드리, 데브라이너, 포든, 실바, 혼란이 동시에 토트넘을 공격한다면 진짜 공포스럽긴 하겠어요. 네. 토트넘이 수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키는 걸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뒷공간 뚫리는 게 빈번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수비들의 체력이 더 고갈되면서 주말 경기에 타격이 더 커집니다. 엔지 감독 황소 고집인 건 맞지만 그래도 뭐 나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토트넘은 점유율을 포기하고도 슈팅 11개, 빅찬스 3개, 맨시티 골키퍼 세이브만 5개였습니다. 토트넘의 찬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죠? 냉정하게 베르너는 부활한 건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4강전에서 격침시키는 골, 그 골 넣은 것과 같은 마법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찬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선제골이 승리에 큰 관여가 됐음에도 베르너가 살짝 묻혀집니다. 몇 차례 좋은 찬스들을 살리지 못했으니까요. 베르너는 경기 후 인터뷰를 가졌는데 와, 순수한 영혼 자체도만요. 베르너가 고백하길 전에 볼이 오는 게 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르너가 골을 넣은 후에 하프타임 때 다시 봤는데 자신감 있는 슈팅이었다고 스스로도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려먹은 골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할 찬스로 맨시티전 2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신이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찬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토트넘의 꼭 필요 자원은 맞다 보니까 뭐 오늘도 그랬거든요. 맨시티의 누네즈가 수비를 힘들게 했지만 베르노 또한 상대 풀백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좀 쉬렴. 토트넘은 만만한 팀이라고 할 때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치열하고 강한 상대일수록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제발 약팀도 강팀이라고 좀 생각해라 좀. 아직 토트넘의 약점을 들추고 싶진 않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중요한 승리였다. 하지만 컵대회에서 계속 우승하려면 당연히 이겨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다. 믿을 수 없는 팀과 경기를 했다. 우리가 기회를 잘 내주지 않아서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비에 집중해야 했고 그것을 잘했다. 공격적인 순간에도 최고의 모습이었다. 좋지 않은 마무리도 있었지만 좋은 경기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를 이겼다고 해서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우승까지는 3경기를 더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팀들이 8강에 올랐는지도 좀 확인해야 하고 토트넘의 상대도 어느 팀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잠시만 좀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흰성골의 스포츠에도 이제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네. 다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히 80년대 이전 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했던 세대들은 더욱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죠. 한국이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따라가기만 할 뿐 인터넷, 5G, 네트워킹, 와이파이, 보안이나 해킹, 보이스피싱 같은 단어들은 여전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좀 조심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도 외국의 스포츠 경기나 드라마 같은 모든 방송을 쉽게 시청할 수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법일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VPN이라는 도구 덕분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지만 노드 VPN을 통해서 해외에서 시청 불가능한 쿠팡 플레이나 티빙으로 한국 방송을 보고 보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111개국 6,400대 이상 서버로 가장 빠른 속도의 노드 VPN은 업계 최고의 VPN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드 VPN을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방송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에 취약한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에 보안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로 악성 소프트웨어도 자동으로 검사해주죠. 마치 나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든든한 보안관을 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전용 링크로 구매 시 블랙 프라이데이 연중 최대 75% 할인과 4개월 무료 사용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빅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노드 VPN은 한 개의 계정으로 최대 10대의 기기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서 동시에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안전하게 즐기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방송을 시청해보세요. 지금 바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오, 저도 해외여행 가게 되면 꼭 사용해보려고요. 자, 이제 카라바오컵 8강을 알아볼까요? 아쉽게도 강팀들 이변이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맨유는 테나 감독이 문제였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준 화력을 쏟아부으면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카라바오컵 득점 1위팀입니다. 반니스텔로이가 임시 감독을 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했어요. 데리우트, 리산드로, 카세미로, 부페, 레시포드, 가르나초 다 나왔습니다. 네. 맨유도 이번 시즌 리그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토트넘과 같이 이 컵대회 우승 노리는 거라고 딱 느껴지죠. 심지어 16강 대진 마친 후에 대진 추첨이 있었는데 토트넘이 8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이미 오라가 대진에 8번을 먼저 뽑았고 그게 바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좋았죠. 홈 경기가 됐으니까요. 현재 토트넘 홈 경기 최강. 네. 그럼 이제 7팀 중 어디냐? 사우스햄튼, 팰리스가 되기만을 바랬는데 맨유였습니다. 토트넘이 원정 가수도 3대0 대승을 거둔 맨유를 상대하게 됩니다. 우선 4강 진출 확률 분명 올라가긴 한 거죠.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12월 17일 그때 많은 변수도 있겠지만 리버풀 아스날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럼 이제 리버풀 아스날이 붙으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아스날에게 계속 행운이 따라갑니다. 아스날이 홈에서 팰리스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웃긴 건 아스날은 이 경기를 하고 다시 5일 뒤에 원정에서 팰리스를 또 상대합니다. 좋겠다. 토트넘은 맨유전을 치른 후에 리버풀을 만나요. 그럼 리버풀은 카라바오컵에서 사우스햄튼을 만납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건 사우스햄튼 홈이라는 건데 역시 산 넘어 산이네요. 그리고 이제 뉴캐슬은 브렌트포드를 만납니다. 4강 올라가서 뉴캐슬, 브렌트포드 둘 중에 한 팀 만나면 이제 더 승산이 올라가는 거죠. 우선 현지 팬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도 테나 감독이 돌아오길 바라더라고요. 맨유 팬들은 많은 댓글이 달리진 않았지만 아스날, 리버풀을 피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2년 동안 토트넘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 그래도 승률을 참나 50%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굳이 이변이라고 하면 아스톤 빌라가 탈락을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다음 주말 리그 경기에 토트넘과 대결이라서 어떻게 라인업을 구상할지. 그런데 나름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습니다. 사활을 걸지는 않았다는 거죠. 맨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그래도 주전 수비 라인을 모두 썼는데 아스톤 빌라는 제대로 아꼈고 와킨스도 쉬었습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더벤의 부상이 있잖아요. 엔지 감독이 햄스트링이라고 했습니다. 전반 10분에 사베뉴가 반더벤과 축구로 한번 붙어보자고 도발을 했습니다. 드리블로 스피드를 내는 겁니다. 반더벤은 상대 주겠다면서 속도를 70% 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순간 악셀을 밟더니 바로 태클로 볼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요. 멋있었죠. 네. 그런데 왜 반더벤이 허벅지 뒤를 계속 만지작합니다. 왜? 그리고 30초도 안 돼서 벤치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매우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맨시티전 승리와 반더벤 부상을 바꿔야 한다면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선택인데 반더벤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걷는 데는 큰 문제 없어 보였는데 워낙 조심해야 하는 선수라서 그냥 차라리 그냥 육상 선수를 하지 그랬니? 참
로메로는 그리고 부상 방지 차원에서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스톤빌라전 이번 경기처럼 투볼란치 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메디슨이 선발 출격 유력해지는데 클루뎁스키와 공존 없이 공매에만 집중하면 그래도 뭐 지목하는 친구거든요. 사르와 비수마가 퀄리티 높여주고 큰일이네. 우도기가 좀 심각한데요. 그냥 어차피 모험인데 레길론이나 그냥 스페이스 좀 써라 좀. 진짜 오늘 경기는 좀 사연들이 많네요. 경기 후에 손흥민의 직캠 영상이 떴는데 벤치에서 손흥민이 선수들과 안아주면서 함께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치그레이에게 칭찬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패션이 매우 화려해 보였는데 이제 아스톤빌라전에서 토트넘 유니폼 입고 축구로 화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소니 지금까지 빠진 거 이제 만회해줘야 합니다. 네. 앞으로 5경기 연속골 가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